안녕하십니까,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76강은 재무제표와 재무상태표, 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회사의 재무현황과 경영실적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잘 분석하는지 이런 걸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알기로 지피지기는 백전백불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이제 완전히 어떤 전투에 있어서도 절대 위태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알 때 그냥 시장에 나온 제품 뜯어보고 분해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합금 비율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다른 상태도 충분히 그 기술도 들어보면 또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실제 그 회사와 나의 전체적인 어떤 그 현황은 바로 이 재무제표 속에서 나온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이런 속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업 전투 현장에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재무제표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방문해가지고 공장, 기계, 뭐 가구 이런 거 만져보는 것보다 먼저 재무제표를 한번 봅시다, 이래가지고 회사에 중심적인 그 정보를 먼저 빨리 캐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로 하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첫순이다. 대통령이 어느 회사나 어느 기업을 방문했을 때도 먼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보고 어디에 기기장치가 어떻게 돼 있지, 많지, 빌렸나, 아니면 이거를 현금으로 샀나, 이걸 알 수가 있을 때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가서 뭐 그냥 악수하고 재무제표도 아닌 설비 만지고 와봤자 그것은 부분만 알고 오는 것이지 전체를 알고 오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스스로 몇 가지 거래를, 네 가지만 거래 가지고서도 손익계산서하고 대차표와 재무상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걸 다시 한번 복수해 보면, 자, 거래가 있으면 분계를 하게 되죠. 복식북에 따라 분계를 하기 때문에 양쪽,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나오게 돼 있고, 이거를 T계정으로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총계정 원장에 의해서 컴퓨터 내에서 집계가 됩니다. 다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합계전액시산표에 다 집계가 되면 이 합계전액시산표는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복식북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금액의 양쪽이 똑같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원심분류기 돌려가지고 바로 위에 뜨는 부분만이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산이라고 그러고, 이쪽 부채하고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알게 되지, 만져지잖아요, 주식이. 그다음 부채도 상대방이 달라고 하는 그 부채 증서가 있고, 자산도 자산 증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밑에 원심분류에서 가라앉는 부분은 이제 기억 속의 금액인데, 이것은 매출하고 매입 원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벌써 팔리고 난 나갔으니까 추억 속의 금액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손익계산서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위에 뜨는 것만 플로팅되는 흐름으로는 재무상태표가 나오는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 분석할 때의 그 재무제표의 3대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이 현금흐름표는 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그 시계열 분석에 의해서 그 가운데를 잘라서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이 재무상태표, 작년 말에 재무상태표가 있고 연말 현재 재무상태표가 있을 때, 그 손익계산서는 이제 1년 동안 흘러간 총 매출, 1년 동안 흘러간 총 원가, 판매 관리비, 원재료비 이런 것들을 더하면 이 차액 부분이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이익이 바로 올해 연말에 자본변동표를 구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연초의 재무상태표하고 연말 재무상태표에서 이 현금 흐름이 얼마나 증가했나를 보는 것인데, 이것은 순영업활동, 즉 이익활동에 의한 플러스가, 보통 이제 이익이 난다고 봐야 되니까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 또 외부로부터의 자본이나 차입금에 의한 재무활동으로 돈이 더 들어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토지나 건물, 기기장치, 소프트웨어, 무용자산을 샀을 때 투자활동으로 돈이 감소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의 그 중요한 이벤트 항목들을 더 파악을 해가지고 단기순이익과
기초연금 흐름, 미래연금 흐름, 기말연금 흐름을 비교해 본 것이 현금 흐름표예요.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이 이제 이렇게 차익 증가된 부분, 이게 보통 단기 순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아니면 나의 회사에 매출액과 순이익과 현금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엇갈렸다, 현금흐름이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실제 단기순이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현금흐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에 잠겨 있거나 재고자산이 잠겨 있거나 뭔가 아니면 악성 재고가 있거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이제 특별히 그 경영자가 그걸 알았다면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야, 이거 왜 현금 단기 수익이 증가했는데 현금 흐름은 이렇게 제자리냐?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때는 그것은 잘 못 파악하고 있거나 뭔가 어딘가 분식이나 회계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가 이제 재무상태표인데 연말 재무 현황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왼쪽에 자산 차변이라고 하고, 이 실제 조달된 자금의 사용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 현황이 토지부터 이게 이제 부가가치 창출 순서로 위로 올라가고, 가벼운 순서, 무겁고, 가볍고, 1년 금방 현금이고, 이거 현금이 되려면 오래 걸리는 것들. 그래서 토지, 임차금, 임차보증금도 만기가 돼야 나오죠. 토지는 팔아야 나오고, 그 위에다 건물이나 공장을 짓 것이고, 거기다 이제 기계 설비를 할 것이고, 또 제조 비법이나 무용 자산을 살 것이고, 이렇게 이제 고정 자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설비를 갖춘 다음에 원재료를 사고, 원재료를 사서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다 내다 팔면은 금방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상 매출 채권이 걸린 다음에 잡힌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예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또 외상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돈이 흘러가는 사이클을 통해서 이 돈이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갚기도 하고 또 조달도 되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현금 흐름은 외상 채무나 미지급금을 갚는데 이제 쓰여지겠죠. 그래야 왜 물건을 또 계속 사올 수가 있는, 이 돈을 뭐 오랫동안 계속 안 주고 있으면 물건이 사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것이고, 단기 차입금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른쪽은 제가 힘이 세서 자금 원천이라고 그랬죠. 자금 원천. 그래서 이제 자금 원천이 제일 먼저 확실한 것이 이제 불입자본금이고, 그다음 이익경험이 이제 작년부터 옛날부터 누적돼 있던 것들이 있을 것이고, 단기 순이익이면서 이게 이제 불입자 원천. 이 중에서 또 퇴직급여 충당 같은 거 준비금이 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자라는 만큼 이걸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고정 장기 자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본금, 이어링금, 단기순이익, 축당 준비금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토지 임차금, 건물, 공장, 기계설 요까지 투자가 되면 그것은 적합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뺄 수가 없는 자금으로 오랫동안 쓰는 기계 설비, 제조비까지 살면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에 한 1000 정도 되는 건데 여기도 한 1000 정도 잠겨 있죠. 그 다음 이제 단기 차입금이나 이런 차입금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현금액, 외상채권, 재고자산까지가 맞으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500, 800 정도가 되는데 800이 바로 여기 한 800 정도가 되니까 이 예산은 지금 비교적 합리적으로 굴러가는 것이고, 또 이 장기 불입 자본금까지 총 합계액이 4, 5, 6, 7, 8, 900, 910인데 910대 1100이니까 약 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 좀 넘어서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본 반만을 가지고 남의 자금을 동원해서 회사를 이렇게 2배를 키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총 투하 자금이 2000이라는 얘기예요. 총 자산. 자기 자본하고 부채하고 합해서 총 자산이 2000이라는 얘기인데 2000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거야. 매출을 얼마를 일으켰냐? 2200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럼 매출 활동률이 2000분의 2200이니까 1회전, 제조업은 보통 1회전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1회전 이상이면. 그래서 매출의 주력 구성이 국내 매출,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이니까 아무래도 해외 수출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기타 수입이 있어서 다 합해서 2200이 되는 것이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수익 매출. 근데 왼쪽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 원가로서 원재료, 부재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간접비, 판관비 이런 게 있어서 요까지를 하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러고, 이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판매관리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그러고,
영업이익에서 이제 이자 비용, 법인세 등을 빼면 이제 세전 순이익 중에서 그 당기 순이익은 200이 나와서 220의 당기 순이익은 재무상태표 220의 당기 순이익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요게 틀리면 이건 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금액. 나머지들은 원래부터 있던 계정의 금액들이고 요것은 둘 다 당기순이익은 둘 다 결론적으로 나오는 금액인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똑같을 때 이것은 아주 제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이제 현금흐름표는 그래서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 요거를 더하면 보통 이제 220에다 300이 되는데 기초의 현금흐름이 220이고 기말은 320이니까 300이 증가했다는 걸 설명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기중에 재무 투자 조달 금액하고 투자 금액은 거의 비슷할지도 몰라요. 장기 차입금 100을 조달해 가지고 공장에 100을 더 사고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자본 변동표는 이 각자의 자본을 전기하고 단기에 대해서 자본금, 자본이용금, 기타 이경험 합계까지 해서 이걸 한번 다시 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주주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외부 투자자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려주는 것 이것이 그래서 자본변동표가 중요한 재무제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하면 이제 자본변동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ROI라고 해요. 이제 총 투자 Return on Investment. 그래서 이 총 투자한 자본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총 투자한 자본이 2000인데 당기순이익이 220이니까 11%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1%에 ROI는 이제 총 자산분의 순이익, 총 자산분의 순이익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두 개로 구분하면 총 자산분의 매출액 곱하기 매출액분의 순이익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어요. 이거를 활동성 비율이라고 그러고 수익성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매출액과 이렇게 둘 다 나눠지니까 결국은 총 자산분의 순이익이 되는데 한번 두 개로 구분한 것이죠. 활동성은 이 회사가 2,000원을 가지고 2,200의 매출을 올렸으니 1.1로서 있는 것입니다. 꽤. 그 다음에 수익성은 이제 2,200분의 220 이렇게 돼서 이제 10%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ROI로 보면은, 11%쯤 된다. 왜? 이렇게 2,200이 지어지고 2,000분의 220에게 11%. 이 ROI가 11%보다 굉장히 높은 좋은 회사죠. 그 다음 우리가 주식 분석할 때는 펄도 있고 EP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현금흐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하면 충분히 회사의 재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회사가 이 어떤 합리적인 숫자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잘 안 맞으면 여러분들 한번 집중 분석을 통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